사교과학 강연의 주제는 줄기세포로 만드는 미니 장기입니다. 오늘 강연자는 유종만 교수님이시면서 유종만 교수님은 현재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오가노이드 연구센터에서 재직 중이시면서요. 연구 분야로는 오가노이드 제작 및 오가노이드를 기반하여 질환 모델링 연구랑 이제 오가노이드를 기반하여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이제 큰 박수로 유종만 교수님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유종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 이제 찰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정확하게 이제 미생물학 교실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근무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이제 줄기세포로 만드는 미니장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발도 하고 있고 약도 만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줄기세포로 뭔가 장기를 작게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걸 왜 만드는지, 그 다음에 만들어서 어디다 쓰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직까지 뭐 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생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줄기세포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걸 가지고 또 장기를 만든다, 조그마한 장기를 만든다 하는 개념까지는 좀 낯서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줄기세포가 뭔지, 그 다음에 줄기세포로의 한계점은 뭔지, 그러니까 이제 또 줄기세포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게 또 미니장기를 만드는 게 나왔는데 미니장기는 또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냥 배경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미니장기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올가노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미니장기는 2009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개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2009년도에 그 개념이 나오고 나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런 올가노이드 기술에 대해서 그 흥미를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뭐 외국의 이제 유명 잡지에서 올가노이드를 올해의 기술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먹여 살릴 기술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네이처 메서드라고 하는 이제 뭐 외국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기술 소개하고 이런 가장 유명한 저널이 있고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가노이드를 올해의 기술을 뽑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이제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스템셀이라고 하는 기술, 그러니까 줄기세포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고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인체에서 장기를 만들듯이 체외에서 장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왜 체외에서 장기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그 장기는 뭐 뇌가 될 수도 있고 리버는 간이에요. 간, 키드니는 우리 신장, 그 다음에 브레스트는 이런 유선, 그 다음에 레티나는 안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장기들을 만들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생 치료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스템셀이라고 하는 거,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올가노이드를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어떠한 올가노이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줄기세포로 만드는 미니장기니까 줄기세포가 뭔지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많이 들었죠. 뭐 줄기세포 치료제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러한 줄기세포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줄기세포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란 뭐냐,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분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자기랑 똑같은 세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들은 어떤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줄기세포다라고 하면 뭐 심장세포가 될 수도 있고 간세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세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장기나 특정 조직의 세포로 분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열능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세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분화능은 어떤 특정 장기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두 가지의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줄기세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척수 손상이 된 사람들의 치료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척수 손상을 뭐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신경줄기세포로 분할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분할을 시키기 위해 분화만 시키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원들이 충분한 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는 이런 특정 세포로의 분열능과 분화능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발생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돼서 이런 수정란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태아가 되고 그다음에 출생을 하게 되고 출생 후에는 뭐 한 3kg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였는데 성인이 되면은 뭐 60kg, 80kg 막 이렇게 되는 큰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 성인이 쭉 돼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 이제 우리는 발달이라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발달 과정상에서 모든 단계별로 다 줄기세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줄기세포의 능력은 어떤 단계에서 나온 줄기세포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다 달라진다고 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정란에서 처음 수정란과 배아에서 나온 줄기세포를 우리는 배아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배아줄기세포는 가장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배아는 이런 배아에 있는 세포는 이 세포들이 성인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은 다 갖고 있는 세포들이죠. 그러니까 이 배아줄기세포로부터 만들 수 있는 세포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를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줄기세포를 갖고 있지만 그 줄기세포의 능력은 좀 제한적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줄기세포다라고 하면은 장에 있는 세포들로만 분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골수줄기세포다라고 하면 골수에 있는 세포들로만 분할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점점 뒤로 갈수록 그 줄기세포의 능력은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가장 그 미분화 단계, 가장 초창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를 우리가 배아줄기세포라고 하고 이러한 세포들은 이런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러한 특정 줄기세포로만 분화가 가능한 거는 이제 우리가 성체줄기세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나의 성체줄기세포는 지금 내 피부에서 아니면 내 특정 조직에서 뽑아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배아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내가 다시 배아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나의 배아줄기세포는 이론적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잠깐 할 텐데 이런 나의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고도 싶겠죠. 그런 기술 우리가 역분화 만능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한 몇 년 전에 일본의 야마나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노벨상을 탔었는데 나중에 근데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 연구 주제가 이렇게 완전히 분화된 세포, 그러니까 성체의 세포를 다시 배아줄기 세포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개념이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너무 이제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조직을 재생시켜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우리가 이거를 체외에서 꺼내서 다시 이식을 해주게 되면 재생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재생 치료제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줄기세포의 능력을 정말 단적으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도롱뇽 사지절단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말이 되게 끔찍하죠. 사지절단을 한다. 근데 이제 도롱뇽은 좀 절단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잘라도 다시 다시 그대로 재생이 돼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앞다리를 이렇게 싹둑 잘랐는데 한 180일 정도, 뭐 짧게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팔 모양이 실제로 다시 생기면서 재생이 돼요. 이렇게 재생이 될 수 있는 거는 정말 줄기세포의 포텐셜이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절단을 했을 때 아무 팔이 없었는데 이게 한 며칠 지나면 몇십일 정도 지나면은 점점 커지면서 실제 팔 모양으로 다시 재생이 돼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아직 이렇게 이게 소리가 이상 소리 나는데요.
됐어요. 지금 예. 이게 아까 이제 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을 잘라도 되는데 우린 팔 잘라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개체 간의 복잡성, 이제 사람은 이제 도롱뇽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줄기세포의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린 팔이 다시 재생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예들은 우리 인체 내에서 여러 군데 있어요. 물론 팔 정도가 잘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까 동영상 잠깐 돌아가다가 말하는데 피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손쉬운 예죠. 우리가 여기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면 다시 아물죠. 아무는 거는 왜 아물까요? 이게 결국에 이제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피부세포로 바뀌고 이런 피부세포가 이렇게 다시 재생을 시켜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까 도롱뇽 같이 이제 정말 큰 장기가 다시 재생이 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손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이런 피부가 다시 손상된 다음에 재생이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아까 그러한 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도롱뇽의 팔만큼 신기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는 간이에요. 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뭐 잘은 뭐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간 이식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가까운 가족 중에 간이 안 좋아서 간의 기능을 못하면은 그분한테 이제 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간이 정상적인 사람이 떼서 그 사람한테 간 이식을 해주게 돼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어떠냐면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자르면 자른 만큼 거의 재생이 돼요. 거의 원상 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특히 간이 정상적이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자른 만큼 다시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더 커지지도 않고 더 작아지지도 않고 딱 그만큼 재생이 돼요. 아까 도롱뇽이 팔이 재생이 되는 게 이제 우리 간에서는 그러한 현상들이 재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이제 간도 그러면 간에 있는 간 줄기세포가 잘 활동을 해서 얘네들이 다 재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 같이 이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현재 줄기세포가 있고 각 줄기세포들이 우리 몸이 손상됐을 때 다시 재생을 시켜주는 능력을 띄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띄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이런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가 결국에 제 기능을 못하면은 우리는 점점 이제 노화로 들어가는 거고, 노화로 들어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줄기세포가 기능을 못하면 이제 재생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손상에 대한 대응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는 결국에 이제 또 줄기세포랑도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드릴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줄기세포를 훌륭한 줄기세포도 우리 몸에 잘 갖고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몸의 망가진 부위를 잘 재생을 시켜주고 질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제나 아니면 이런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엠브리온 스템셀,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다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우리 과학자들은 이러한 세포로 인위적으로 분할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생치료제를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 실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거의 안구에 있는 그런 그 망막에 있는 중요한 세포들을 다시 재생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질병에 활용을 하는 질병 신약 개발, 그러니까 약물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병인 기전, 그러니까 질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전을 밝힐 수 있는 툴로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치매 환자들한테 잘 들을 수 있는 약물을 처음부터 치매 환자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상 실험을 손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좀 더 다양한 약물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도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도구를 우리가 줄기세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치매 환자로부터 이런 줄기세포를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그걸 신경세포로 분할을 시키게 되면은 이 신경세포들은 치매 환자의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와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을 테스트를 해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치매와 관련된 증상이 없어진다. 그 세포들에서. 그럼 이제 사람한테도 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약물들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주는 임상 실험에 가게
나오게 되고 이러한데 이제 중요한 도구로 쓰는 게 우리가 이런 질환 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연구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망막이라는 게 있죠. 망막에 보시면은 이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마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세포들이 갑자기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뭐 환경적이나 아니면 노화와 관련된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어떠한 요인이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황반변성이라고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뭔가 다 잘 보이다가 점차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까맣게 보이면서 이것들이 점차 심해지면서 이제 시야가 잘 안 보이고 나중에는 아예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환을 우리가 황반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다시 전 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이거를 다시 되살려 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실명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손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접근을 한 거는 이러한 세포를 어떻게 만드냐 도대체. 그럼 이걸 만들 때 줄기세포를 가지고 만들면 어떠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연구가 이제 이러한 연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아줄기 세포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다 분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망막 상피 세포, 아까 이제 망가진 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가지고 이 세포로 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분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쭉 몇 주 정도 걸치게 되면은 이런 세포들이 실제 뭐 배아줄기 세포가 망막 세포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런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망막 상피 세포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망가졌던 망막 부위에다가 이식을 해주게 돼요. 이렇게 이식을 해주면 실제 어떠냐? 그림은 되게 어려워 보이시지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망막을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보면요. 근데 이거를 이런 망가진 사람 망막 같은 경우 이렇게 뭔가 이게 좀 지저분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줄기세포로 만든 망막 상피세포를 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도 좀 그림이 잘 보이시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다시 살아 있어요. 이게 정상, 이게 망가진 사람, 이게 다시 이제 망막 상피세포를 이식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더 이걸 저도 잘은 모르지만 보시면 뭔가 더 유사해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망막 살피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아직 우리가 병원에서 시술을 일반적으로 돈 준다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차병원에서도 지금 이런 망막 상피 세포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정확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바도 있지만 이제 사람한테 넣어 주었을 때 이제 실제로 시력이 향상되는, 그러니까 정상인 만큼 향상이 되지는 않지만 아예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시각이 다시 회복되는 효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실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현재 임상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치료제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멀지 않은 미래 아마도 뭐 아주 멀지 않았을 거예요. 한 5년 정도 안에는 이런 망막 상피 세포로 이런 황반 변성 환자들을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아마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도 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장 해줄 수 있는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파킨슨병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뇌의 특정 부위에 도파민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망가지게 돼요. 그러한 부위, 여기 이러한 부위인데요. 이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다 망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이제 여기의 역할은 우리가 움직일 때 잘 움직이게 컨트롤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부리고 싶다고 했을 때 구부리는 것만 힘을 주는 것만뿐만 아니라 이게 균형도 잡아야 되고 움직일 때 균형이 밸런스죠. 그럼 또 밸런스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들의 역할들이 같이 이제 이런 협조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런 협조 기능을 하는 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뇌의 특정 부위의 도파민 신경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도파민 신경들이 망가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보시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빨리 못 하고
뭔가 이제 이런 컨트롤이 잘 안 되죠. 여기도 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빨리 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것 같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킨슨병에 걸리는 이런 도파민 신경이 망가져 파킨슨병에 걸리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실제 병에 걸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실제 손도 잘 못 움직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작은 이런 소근육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때 걸어 다닐 때도 잘 못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이런 균형도 잘 못 잡고 뭐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또 파킨슨병은 이렇게 움직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잠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이런 정신 신경적인 질환들도 같이 많이 동반이 돼서 또 파킨슨병에 한번 걸리면은 뭐 이제 이걸로 걸렸다고 바로 죽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지만 이런 계속 되게 힘든 과정들 고통적인 과정들을 겪어가다가 뭐 한 10년 20년 뒤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킨슨병이 몇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은 있지만 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뇌에다 전극을 꽂는 시술도 있고 하지만 이런 시술들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시술들이 아까 망가졌던 도파민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을 다시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치료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줄기세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줄기세포를 활용하면 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도파민 신경으로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줄기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도파민 신경까지 우리는 또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잘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를 이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뭐 보면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망가졌던 줄기세포 그 도파민 신경이 망가진 부위에다가 이렇게 뇌에다가 직접 특정 부위에 도파민 신경을 만들어서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치료제도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차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런 도파민 신경을 활용한 이런 파킨슨병 치료제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치료 효과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임상 실험에서. 그래서 이러한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도 아마도 제 생각에 멀지 않은 미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이것도 뭐 빠르면 뭐 3, 4년 멀면은 뭐 7, 8년 안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직접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을 날이 그러니까 뭐 안 걸려야 되겠지만요. 만약이라도 걸린다고 하면은 맞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되게 유용하죠. 유용하고 좋은 치료제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러한 치료제는 아까 보셨다시피 특정 세포로만 분화가 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 장기를 모사하지는 못해요. 얘네들이 아까 신경세포로 분화시켰지만 이건 신경세포일 뿐이지 우리가 브레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이런 뇌 영역을 재현하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이런 신경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현하지 못하고 아까 망막세포를 우리가 망막이 세포를 만들었지만 이건 망막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세포일 뿐이지 실제 망막을 재현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잡한 형태의 치료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더 복잡한 형태의 질환을 이렇게 체외에서 재현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이런 줄기세포의 단순한 분화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한 이야기고요. 실제 장기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또 이제 우리 인체에 있는 장기는 특정 세포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여러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또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줄기세포의 기존의 그런 연구로만은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미니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니장기는 그러한 이유로 이제 실제 작은 형태의 장기가 되는 거고요. 뉴스를 하나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게 재생이 이게
의 사람 소장과 꼭 같은 미니 소장 배양에 성공했습니다. 실명 상태의 눈을 치료하는 데도 한 발 더 다가서며 일본 줄기세포 연구가 난치병 치료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연구팀이 만능 줄기세포로 배양한 인공소장, 이른바 미니장입니다. 1세제곱센티미터 크기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설사나 변비약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사람의 소장과 마찬가지로 상피, 근육, 신경조직을 모두 갖췄습니다. 각종 궤양치료, 대표적 소화계 난치병인 크론병 연구에도 역할이 기대됩니다. どうやって診断方法も難しいような腸の病気ができてくるのかという研究を進めるために 실제 장기처럼 세포가 입체적인 조직으로 자라도록 배양 용기에 미세 가공을 더한 것이 비결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사람 몸에 이식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데 연구팀은 대략 10년 앞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이화학연구소는 실명치료에 한 발 다가서는 쥐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기 충격에 앞서 빛으로 신호를 주는 장치에 망막 색소 변성증 말기, 사실상 실명 상태인 쥐를 넣었습니다. 만능 줄기세포를 이식한 오른쪽 쥐만 빛에 반응해 전기 충격을 피했습니다. 당장 쓸 치료법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지만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가 난치병 치료의 길을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선호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것 같이 이제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장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 이게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뭐 한 1, 2mm, 2mm 뭐 커봤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뭐 장기 이식에 쓴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작은 형태의 장기를 만들게 되면은 연구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더 나아가서 실제 장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러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원초 기초적인 단계가 이런 미니 장기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나온 것 같이 이제 여러 장기에서 이제 미니 장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니 장기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미니 장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올가노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올가노이드는 어원은 보시면은 앞에 올간이 붙어 있죠. 올간은 영어로 우리말로는 장기죠. 오이드가 붙었을 때는 이 오이드는 어떤 그 접미사죠. 뭔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뭐뭐와 유사한이라고 하는 이런 접미사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장기와 유사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실험실 내에서 만들어내는 미니 장기, 영어로는 in vitro라고 하는 거는 실험실에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미니 장기를 올가노이드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다른 말로는 미니 올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니 장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인테스티널 올가노이드 영어로는 그래 앞에 인테스틴 장이죠. 인테스티널 올가노이드. 다른 말로는 미니 인테스틴 뭐 이런 식으로 미니 장기라고도 하고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실제 학계에서는 다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 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파킨슨병 치료제는 어땠어요? 특정 도파민 세포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 뇌는 도파민 세포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류의 신경 세포도 있고 이런 아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이클로레어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종류의 세포로 실제 구성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신경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차원적으로 그냥 바닥에 쭉 깔린 형태인데 우리 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러한 구조들을 또 재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기능을 지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3차원적인 구조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장기가 아니라 실제 뇌는 어때요? 뭐 신호 전달도 해야 되고 어떠한 뭔가 상호작용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작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올가노이드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장 올가노이드를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구불구불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들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구불구불한 구조, 그 다음에 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 다음에 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분을 배출하고 아니면 흡수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특정 자극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이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대변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 구성,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이 유사할 때 우리는 올가노이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가노이드를 그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냐를 이제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줄기세포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장기로 실제 이런 분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간이라고 하면은 이 간 줄기세포는 실제 간을 다시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줄기세포를 결국에는 갖고 시작을 해야 되고 이 줄기세포가 우리 인체 내에서 장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체외에서 재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가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줄기세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줄기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어떤 장기가 되는 게 아니라 장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성장 인자들이 있어야 돼요. 분화와 관련된 거, 성장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인자들이 쭉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그 3차원적으로 다시 우리가 재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3차원적인 매트릭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3차원을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 줄기세포, 성장 인자, 그 다음에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3차원 구성 요소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은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장 올가노이드에 대한 예인데 우리가 이제 장의 아까 구불구불한 구조가 이렇게 있죠. 이게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장에서 줄기세포를 꺼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3차원적인 배양 매트릭스 안에다가 줄기세포를 넣고 거기다가 성장 인자가 들어가 있는 배지 안에다가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올가노이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올가노이드를 만들면 이렇게 되고 이게 실제 우리 장의 구조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불꾸불한 구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부위가 이 부위고 이제 실제 변이 이제 지나가는 부위가 이 부위라고 보시면은 올가노이드에서 이 안쪽이 이제 변이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이에요. 이제 찍은 지가 좀 오래돼서 한 2, 3년 된 동영상이긴 한데 이게 지금 올가노이드를 만드는 실험실인데 뭐 일반적인 실험실이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렇게 세포 배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줄기세포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뇌 올가노이드를 키우고 있는 동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 올가노이드 같은 이런 식으로 회전도 시켜주면서 키우고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한 가지 덩어리 하나하나씩 있죠. 이 덩어리 하나하나가 지금 뇌 올가노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 올가노이드를 이렇게 현미경을 놓고 뭐 관찰도 하고 배양도 하고 이게 이제 올가노이드를 만드는 연구실에서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제 올가노이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만들면은 우리가 활용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가노이드를 활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활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런 올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파킨슨병이나 이런 치매 걸린 사람들의 바로 사람한테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약을 이제 우리가 실험실 수준에서 검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게 이제 디즈 모델링이라고 질환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재생치료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파킨슨병이나 망막 황반 변성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더 복잡한 형태, 더 어려운 형태들의 질환들을 이렇게 올가노이드로 개발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올가노이드는 여러 가지 장기들에서 있어요. 아까 뇌도 있고 장도 있고 우리 키드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장, 그다음에 폐, 심장, 뭐 간,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와 조직은 대부분 올가노이드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올가노이드 별로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뇌 올가노이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파민 신경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경 세포를 만드는데 그걸 단순히 세포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뇌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아까 배아줄기 세포가 실제 모든 장기로 다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의 발달 과정과 유사하게 실험실에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요. 발달 과정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배아가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뇌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제 이게 출생 이후 그다음에 출생한 후에는 얘들 출생한 후에도 계속해서 뇌가 발달해서 우리가 성체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뇌가 정말 복잡한 구조고 정말 어려운 구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정들을 체외에서 이제 재현을 하게 돼요. 재현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배아줄기 세포로 여러 가지 단계의 이런 성장 인자들을 쭉 다르게 가져가면서 이런 배아를 만들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그 뇌 올가노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내부를 관찰해 보면은 이렇게 실제 뇌랑 비슷한 구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뇌에 비하면은 되게 단순한 형태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뇌의 구조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재현을 할 수 있었던 기술 자체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올가노이드라는 게 나오면서 이런 뇌의 구조를 그래도 실험실에서 최대한 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의 중요성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정신질환 있죠.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러한 질환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동물에서는 없어요. 동물에서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랑은 너무 많이 달라서 동물을 가지고 연구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달 질환 있죠. 예를 들어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도 사람에서 물론 동물에서는 있지만 있기는 해요. 비슷한 게. 근데 하지만 사람과 동물은 또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동물을 가지고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뇌 올가노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 세포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뇌에 이런 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이제 뇌 올가노이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뇌 올가노이드는 이런 식으로 몇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키우게 되면은 이런 뇌 올가노이드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실험실들에서 이제 키우는 뇌 올가노이드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고 실제로 키우게 되면은 이런 복잡한 형태의 뇌와 비슷한 복잡한 형태의 이런 스트럭처 구조들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활용하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카 바이러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몇 년 전에 브라질 월드컵이죠. 제가 계속 맨날 이야기할 때만 월드컵이었나 올림픽이었나 헷갈리는데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브라질 월드컵이 걸렸을 때 이제 그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해서 이게 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 건 아니냐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지카 바이러스 산모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산모가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요.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이지만 이걸 옮기는 매개체는 모기예요. 모기인데 이 모기가 산모를 물게 되면 지카 바이러스가 산모 몸으로 들어와서 이제 태아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태아가 감염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소두증이 나타나요. 머리가 작아져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그냥 머리 좀 작아지는 머리 작다, 얼굴 작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제 머리 자체가 매우 작아져요. 근데 이렇게 소두증이 걸린 아이가 나오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잘 몰랐어요. 지카 바이러스가 걸리면 왜 소두증이 나오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데 동물에다는 넣어도 이것들이 원인을 잘 몰라요. 사람 뇌랑 또 동물 뇌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려고 일부러 임산부에 지카 바이러스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연구를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럼 이제 과학자들은 이거를 뇌 올가노이드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 세포로 되어 있는 사람 뇌 올가노이드에다가 지카 바이러스를 이런 식으로 넣게 돼요. 넣어서 봤더니 정상적인 뇌 올가노이드는 이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지카 바이러스를 넣은 뇌 올가노이드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소두증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냐. 원래는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않는 커지지 않는 현상이 뇌 올가노이드에 똑같이 발견이 됐고, 그럼 이거는 태아에서 소두증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작아지냐를 이제 원인을 찾은 거죠. 이 뇌 올가노이드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뇌 원인을 찾았더니 이런 복잡한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을 그런 식을 통해서 밝혀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건데 이제
올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직접 사람에서 하기 어려운 이러한 연구들을 올가노이드로 풀어낸 사례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시간 관계상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런 뇌 올가노이드로 질환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재현을 하고 거기서 원인을 찾고 그걸 만들어내면 또 이걸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 치료제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제 여기다가 치료제의 후보가 될 만한 물질들을 여기다 처리를 하게 돼서 다시 커지는 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치료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뇌 올가노이드는 기존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연구해서 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오진 않았는데 그럼 이제 뇌가 망가진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막 이제 그런 상상까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기술까지 가기는 많이 멀었고 하지만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뇌 올가노이드를 직접 쥐의 뇌에다가 이식을 했더니 그 쥐 뇌에 잘 정착을 해가지고 혈관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 올가노이드가 더 연구가 발전이 됐다라고 하면은 더 복잡한 형태의 그런 뇌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아마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콩팥이에요. 다른 말로 신장이죠. 콩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예요? 우리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그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장기가 신장, 키드니인데 이 신장을 우리가 이제 체외에서 올가노이드 형태로 만들게 돼요. 이 올가노이드 만드는 방법도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신장이 만들어지는 발달 과정이에요. 배아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기서 보면 이 내용들을 보기는 힘들지만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신장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 보시면은 어렵죠. 저도 이거 어려워가지고 들을 때마다 되게 헷갈리는데 결국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신장이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러한 신장을 우리는 체외에서 또 줄기세포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각 단계별로 우리 신장이 만들어지는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을 쭉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신장이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한 개 한 개가 이제 신장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의 여러 가지 세포라든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잘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냐? 결국에 또 질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흔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주변에서 보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신장이 여러 가지 이유, 유전적인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런 그 낭포가 만들어져요. 이런 낭포가 만들어지고 이런 액체가 들어가 있는 이런 낭이 만들어지면서 신장이 점차적으로 파괴되고 사이즈도 매우 커져요. 우리 몸에는 신장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볼륨이 한 0.22L 그러니까 작은 우유팩 하나 정도 되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 20L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 있죠. 그 정수기에 이렇게 엎어놓는 물통만큼의 사이즈가 치료를 안 하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아주 키드니가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인데 실제 이제 다낭성 신장 질환에 걸린 사람의 그런 신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게 돼요. 원래는 이제 깔끔한 신장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낭성 신장 질환도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게 관련된 유전자는 알려져 있는데 그 유전자가 왜 이제 다낭성 신장 질환이 되냐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 신장 올가노이드예요. 그러니까 키드니 콩팥 올가노이드예요. 근데 이제 그거랑 다낭성 신장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우리가 망가뜨린 다음에 신장 올가노이드를 만드니까 이게 큰 시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러한 하나하나가 이제 키드니 올가노이드, 신장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또 다낭성 신장 질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연구들을 또 할 수 있고 규명을 밝혀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밝혀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낭성 신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발굴하기 위한 툴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후보 물질을 넣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진다든지 정상적인
신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치료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장기의 이런 병인 기전들을 풀어내는데 이런 연고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애 치료제예요. 여기 보시면은 장은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크립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크립트 안에는 이제 이런 줄기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줄기세포가 잘 성장을 해서 결국에 이런 게 장이 재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장은 항상 손상이 돼요. 미생물이 항상 지나가고 변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좀 안 좋은 것도 먹고 하게 되면 장은 계속해서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장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장은 계속해서 이제 망가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여기 방금 전에 동영상 보신 것 같이 장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줄기세포가 기능을 하면서 계속해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의 기능이 평생 동안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 줄기세포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에 있는 줄기세포를 잘 가지고 나와서 올가노이드 형태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장 올가노이드를 아까 줄기세포 가지고 만들게 되고 장 올가노이드는 만들 수 있는 게 사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 장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내시경 여러분들 하시죠.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장의 그 점막 조직을 조금만 떼요. 이런 식으로 떼는 거는 금방 순식간에 해요. 뭐 한 1분 정도면은 숙련된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이런 조금만 떼내게 되면은 우리가 통증도 없고 이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뗀 다음에 이걸 실험실로 가져와서 올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올가노이드 형태를 장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의료적인 방법으로 이걸 하지는 못하지만 뭐 나중에 이제 이런 치료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병에 걸리면 안 되지만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장 조직을 조금 떼다가 이렇게 내시경을 떼다가 체외에서 장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그걸 다시 손상된 부위에다 이식을 해준다라고 하는 장질환 치료제가 이제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장 점막을 조금 떼서 우리가 올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미니장기 하나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뿐만 아니라 뭐 소장, 대장, 췌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도 있고요. 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난 올가노이드는 우리가 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커지고 수분 흡수, 수분 배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장 올가노이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올가노이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장 올가노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미생물 연구에 쓸 수가 있어요. 미생물 연구 또는 우리가 장내 세균 연구에 쓸 수가 있어요. 장내 세균을 조금 더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장내 세균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장내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의 수는 우리 몸에 실제 여러 가지 장기들 그러니까 실제 모든 세포의 수만큼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장내 세균이 뭔가 잘못됐다. 사람마다 장내 세균을 구성하고 있는 세균 균총이나 종류가 다르게 되는데 이 균이 조금 잘못된 종류의 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울증도 걸리고 자폐증도 걸리고 파킨슨병도 걸리고 크론병도 걸리고 이런 것들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이런 장내 세균은 이러한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장내 세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장내 세균을 우리가 사람 장에서 연구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 연구나 이런 장내 세균 연구를 이제 올가노이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장에서 우리가 사람 장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장을 재현하는 미니장기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러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장 올가노이드인데 이런 미세한 파이펫으로 이 장 올가노이드 내에다가 이런 미생물들을 직접 주입을 해줘요. 미생물이 실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식으로 미생물들을 여기 이제 장에다 장 올가노이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주입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되게 뭔가 힘겹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쭉 미생물 넣게 되면 이제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는 다음에 미생물 넣고 이 파이펫은 다시 빼주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올가노이드는
장내 미생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올가노이드가 됩니다. 그럼 이 올가노이드가 넣은 뒤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관찰을 하면은 이게 좋은 유산균인지 아니면 뭐 좋은 장에 좋은 물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툴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보시면은 뭔가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죠. 이게 장내 저희가 이제 유산균을 직접 넣어준 거예요. 유산균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넣을 수 있는 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보시면은 여기 아마 여기 이 박사님 여러분들 잘 지금 아시는 세계가 분이죠. 헬리코박터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연구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위까지 생각하는 발효 Helicobacter Project Will. 뭐 이제 그 뭐 뒤에 이야기는 뭐 별거 아니지만 이제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이제 균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아까 그 마샬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마샬 박사가 한 일은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균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 내에 감염이 돼 있으면 위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그 보여줬던 마샬 박사가 무슨 이게 처음으로 이제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이 이런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죠. 그래서 이제 안 믿었는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죠. 이게 실제로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은 위암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라고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이제 우리가 올가노이드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연구는 많이 돼 있지만 실제 아직도 왜 암을 유발시키는지 왜 위암이 이렇게 헬리코박터에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세 파이펫을 가지고 이런 위 올가노이드 미세 파이펫으로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주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위 올가노이드는 우리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염을 유발시키는지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이제 올가노이드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비슷한 내용을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노로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인지 아실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말이에요. 이걸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바이러스를 잘못 먹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장염에 심한 장염에 걸리게 되고 심한 설사를 하게 돼요. 이거랑 비슷한 게 로타바이러스예요. 여러분들 혹시 로타바이러스 백신 혹시 맞은 적 기억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서 맞았기 때문에 아마 기억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로타바이러스랑 노로바이러스랑 되게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로타바이러스는 백신이 있어요. 근데 노로바이러스 백신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노로바이러스는 로타바이러스랑 비슷한데 왜 백신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노로바이러스를 우리가 백신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체외에서 키울 수가 있어야 되고 키울 수가 있어야지 이런 백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성분들 연구도 할 수 있고 해요. 근데 노로바이러스는 우리 인체 내에선 정말 잘 자라지만 체외로 가져왔을 때는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올가노이드로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노로바이러스는 장에서 잘 자라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올가노이드에다가 장의 바이러스를 아까 노로바이러스를 주입을 해줘요. 그럼 이제 해줬더니 이 노로바이러스가 그 장 올가노이드 안에서 잘 자라고 자란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노로바이러스가 일으켰던 여러 가지 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장염의 현상들이 잘 재현이 되더라 하는 형태로 이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로바이러스에 아직까지 백신은 없지만 이러한 형태의 올가노이드를 잘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노로바이러스 백신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질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엔 되게 많아요. 영화도 아마 있어요. 제가 영화를 이름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외국의 서양 쪽에는 이제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걸린 사람, 유전 질환에 걸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낭포성 섬유증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특정 이런
이런 이온 채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온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그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이온 채널이 망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점막의 점액질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망가지니까 이 점액질이 잘 안 만들어지고 되게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끈적끈적하니까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균이 가서 붙게 되고, 균이 계속 가서 붙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도 많이 생기고, 결국에 이제 한 20대 뭐 늦어도 30대에는 치료를 안 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 우리가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해요. 근데 낭포성 섬유증이 약은 있는데 약이 있어도 좀 잘 안 들었어요. 안 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치료제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올가노이드로 활용해서 치료제를 만든다는 과정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인 올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잘 부풀어 올라요. 근데 낭포성 섬유증에 걸리는 환자들은 아무리 약물 처리해도 부풀어 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을 주게 되면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그럼 이제 사람들마다 이런 낭포성 섬유증의 약물을 찾아낼 수도 있고, 맞춤형으로 찾아낼 수 있고, 새로운 신약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툴로 이제 올가노이드를 쓸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어려운 얘기 같이 보이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스웰링이라고 그래요. 올가노이드가 얼마만큼 스웰링이 된다, 부풀어 오른다. 여기 보시면 FEV1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실제 증상이에요. 우리가 숨을 얼마나 잘 쉬냐에 대한 지표인데, 얘네들이 올가노이드가 잘 스웰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증상도 숨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되고, 근데 이런 올가노이드가 스웰링이 잘 되는 사람은 증상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올가노이드에서 나오는 이 부풀어 오르는 정도와 실제 환자가 지금 얼마만큼의 증상을 갖고 있냐가 잘 일치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약물도 찾았어요. 이제 그 유럽 쪽에서는 이 올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약물 이름인데, 약물도 실제로 올가노이드 찾았더니 사람한테 넣어봤더니 그 약물이 또 잘 되더라 해서 현재 임상 실험에 들어가 있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이런 그 실제 약물을 찾은 사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병인 기전 연구를 하고, 아까 좀 전에는 어떻게 하면 신약에 실제로 발굴한 데 썼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는 이런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 장기를 재생시켜주고, 어떻게 그러면은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망가진 장기를 복구를 해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장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장을 재생하는 치료제예요. 보시면은 이거 동물 실험인데, 동물의 장이 망가졌는데 이 망가진 장에다가 올가노이드를 이식을 했더니 이렇게 장이 재생이 되고 다시 복구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2012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장의 그런 그 망가진 장기를 올가노이드로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올가노이드 재생 치료제예요. 그래서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장의 상피에 있는 망가진 조직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올가노이드들이 그 망가진 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재생이 된다, 복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장 올가노이드 재생 치료제예요. 근데 이러한 올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긴 했지만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좀 더 복잡한 질환 치료도 어렵고, 뭐 또 종양의 발생의 문제도 있고, 효능도 좀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올가노이드 재생 치료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치료법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치료제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아직까지 이 치료제에 대한 개념은 지금 개발 중이고,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그 출시가 된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올가노이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방사를 쨌다든지 아니면 염증 장질환이든지 장이 손상이 어떠한 이유든지 가게 되면은 정상 부위에서 그 점막을 아까 채취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채취를 해요. 이런 식으로 정상 조직에서 내시경을 채취를 한 다음에 체외에서 우리가 올가노이드를 배양을 해요. 올가노이드 형태로 이제 만들게 돼, 치료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어떠한 스캐폴드라고 하는 이제 지지체랑 같이 혼합을 한 다음에 망가진 부위에다가 이식을 해주게 돼요. 그럼 이식을 해주면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 같이 망가진 부위가 다시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치료제, 그러니까 나의 장기
장기를 체외에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망가진 부위에다 이식을 해준다. 이러한 개념의 치료제는 현재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형태의 치료제를 만드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생 치료제는 아직은 가야 될 길이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이것도 치료제로서 아마 많은 인류의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올가노이드긴 올가노이드인데 정상적인 올가노이드가 아니라 종양 올가노이드예요. 갑자기 이제 우리가 장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종양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암 환자가 있잖아요. 그 암 환자가 있으면은 이 암 환자가 어떠한 약물이 잘 들을지 아니면 어떠한 그 치료법을 써야지 효과가 좋을지를 우리가 알고 그 환자한테 치료를 하게 되면은 훨씬 치료의 효과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의 암세포와 암의 환자가 걸린 암 환자의 그런 암세포와 동일한 형태의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도구가 종양 올가노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올가노이드긴 올가노이드인데 정상적인 뇌 올가노이드, 장 올가노이드가 아니라 종양을 모사했다고 해서 종양 올가노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환자의 암 조직을 우리가 수술이든 아니면 생검이든지 간에 떼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떼낸 다음에 올가노이드로 만들게 되면 이게 종양 올가노이드가 만들어져요. 이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드는 건데 이건 췌장 올가노이드예요. 췌장 암 올가노이드예요. 그래서 췌장 암 환자의 종양 조직을 이렇게 받아다가 이 종양 조직을 잘게 잘라서 그걸 올가노이드 형태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 이게 만드는 과정인데 보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막 커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모양도 좀 약간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아까 정상적인 올가노이드는 되게 이쁜 모양의 되게 했는데 이제 종양 올가노이드는 모양도 막 제각각이고 이렇게 흉측하게도 생긴 것 같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종양에 우리가 환자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할 수가 하는 이제 종양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을 몇 가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약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잼시타빈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고 5F라고 하는 약물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을 췌장암 환자한테 주게 되는데 이런 약물들은 동시에 준다기보다는 이거 한 가지씩 줘야 돼요. 근데 이 약물이 어떤 약물이 환자한테 잘 들을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한테 이걸 줬다가 실패를 하면은 이제 그 환자는 이미 다른 약물을 받을 수 있는 치료 기회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환자가 어떤 약물이 잘 들을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약물을 주게 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도구가 여태까지 없어서 이제 우리는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어떤 환자가 이런 어떠한 약물들이 잘 들을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종양 올가노이드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가노이드 만들게 되면 항암제 효능 분석 아니면 어떤 환자가 잘 약물에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실제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건 이제 대장 직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환자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은 그 환자에서 암세포를 떼게 되죠. 떼면은 이걸 가지고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만든 올가노이드를 실제 환자에서 주었던 약물과 동일한 약물을 줘서 이 올가노이드에서 반응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잘 일치를 해야지 환자의 맞춤형 치료제를 그 치료제를 하기 위한 도구로 올가노이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 해석은 좀 어렵긴 하지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같은 환자에서 나온 약물을 같은 약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이 결과가 실제 환자의 치료 결과와 일치를 잘 한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실제 이제 환자들한테 쓰기 전에 이 올가노이드에 대해서 약물 테스트해보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환자한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연구 초기고 이런 것들은 소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더 대규모 스터디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병원에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 이 부분도 멀지 않은 미래에 특정 암종이라도 할지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올가노이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환자의 수술방에서 올가노이드를 만들 때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확립할 수가 있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2달, 3달, 4달 걸린다고 하면은 이미 환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고 약물을 치료해야 되는 시기를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빨리 만드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이것들을 정말 이제 잘 만들어서 자동화도 해야 되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올가노이드를 만드는 프로세스들을 다 자동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병원에 가면은 이런 이 장비들을 넣어서 이런 올가노이드로 어떤 환자가 이제 잘 약물을 들을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다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연구실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간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아주 작게 이제 만들어서 칩이라고 하는 개념에 넣는 것들이 또 현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이제 우리가 장기 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의 인체의 모든 장기들, 여기에 이제 정상 올가노이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 올가노이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올가노이드를 이렇게 작은 형태의 칩 하나에다가 다 심은 다음에 인체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여러 장기들을 다 만들어. 그럼 여기다가 약물을 딱 넣어준다고 하면은 단일 장기의 반응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장기들의 반응을 다 이 칩 하나 안에서 상호작용도 볼 수 있고 이런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장기 칩이고, 여기에 이제 올가노이드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올가노이드 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아직은 연구 중입니다. 근데 이제 연구 중이긴 하지만 아주 이것도 멀지 않은 미래, 제 생각에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3, 4년 내에는 이 장기 칩 안에서 임상 실험의 상당 부분을 대체를 하게 되고 하는 연구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의 다양한 칩들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올가노이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런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만드는 미니 장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올가노이드는 가장 간단, 현재 이제 막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인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을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환자 맞춤형 치료에 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칩 내에서 넣어서 한 개 한 개의 모든 인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제 미니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걸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가 장 치료제 보여드렸죠. 장 재생 치료제를 하듯이 인체의 망가진 부위를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재생 항노화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은 실제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인공장기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제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과 같이 영합을 하게 되면은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원천 기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노이드는 아직도 이제 가야 될 길은 멀지만 또 먼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바로 눈 옆에서도 많은 개발과 많은 인류를 위한 기술들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인데, 이건 예전에 찍은 거라서 많이 이제 여기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렇게 올가노이드 연구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교수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좀 더 실제 상용화를 해보고 실제 사람한테 빨리 가져가 보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올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상용화를 또 하는 연구들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 개발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